피디님 최근에 서부지법 폭동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한 판사를 타겟으로 여러 명이 쳐들어가서 법원을 이렇게 부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서부지법 폭동 그리고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뭐 이지메라고 일본말로 표현하죠. 이제 왕따를 시키면서 드라이기로 뭐 피부를 지지고 성매매를 시키고 하여튼 오물들을 먹게 하고 이런 행동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어떤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가정교육? 뭐 아니면 인성 그런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학 때 이제 범죄학을 공부했었으니까 예전부터 이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볼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가 개인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잔혹한 행동을 하게끔 이끌어지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로 조성돼 있거나 아니면 사회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집단에서 조성돼 있으면 저나 PD님도 결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면은 비이성적인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한 개인이 사유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거나 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이제 문화대혁명 관련 책에서 나온 증언인데 당시에 이제 홍위병이라는 그 이제 중학생이었던 분 지금은 할머니죠. 그분이 불과 어제까지 교단에서 존중받던 교사를 몇 명이 이제 홍위병들이 가서 부르주아다, 부르주아 앞잡이다 해가지고 이제 매타작을 하는데 자기에게 이제 매가 주어진 거예요. 학생한테? 이 학생한테. 그게 너무 잔혹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 거 아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옆에서 주인 눈초리가 너도 자본주의 앞잡이지 않냐 그러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변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제 더 이상 사유할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매타작을 하게 되고 스스로가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로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 교사가 정말 자본주의적 앞잡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유는 자기도 지금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더 앞장서서 매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한 개인이 폭력적 행위를 하게 되는 아주 정확한 사례를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사유하기를 포기한 순간부터 잔혹한 일이 시작된 사례들은 너무 많죠. 뭐 대표적으로 한나 아렌트가 이제 말했던 뭐 악의 평범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뭐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나치 내에서는 최고의 공무원,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가장 무리 없이 마무리 짓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제 한나 아렌트가 취재를 해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악마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당시 욕을 엄청 먹은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악마잖아요. 아이히만이 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거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하는 거를 구성하는 사람이고 그 집행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우리 민족의 적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나 아렌트가 그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니까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거기서 한나 아렌트가 끝난 건 아니고 그 아이히만이 무엇을 잘못한 거냐, 이제 무사유였다는 거예요. 사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집단 속에서 그냥 자기는 표창받고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그 죄가 있다는 건데 저는 이게 전체주의에서의 아주 정확한 예시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자극적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치 독일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었으면 아이만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저런 일을 저지른 놈은 미친놈이고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죠. 뭐 제가 경찰 출신이면 옛날 남영동에 고문받았던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우리 영화 변호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통닭구이로 매달려서 고문받고 있는데 그 경찰이 고문하다가 잠시 중간에 전화 받으러 가가지고 이제 딸한테 뭐 받아쓰기 몇 점 받았냐 했다는 그 얘기. 한 개인이 그냥 사유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합리화하고 얘는 빨갱이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이제 폭력적인 행위가 나타난다 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오해하는 게 전체주의라고 하면 예전에 있었던 파시즘, 이미 이제 사라진 것들, 그리고 뭐 한 국가 단위에서 몇백만을 죽이는 이런 악행들만 생각하는데 그냥 미시적으로 지금도 우리 주변의 어떤 집단 속에서는 전체주의가 많이 만연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위계를 중시하는 군부대면 더 어쩔 수 없고 특히나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학을 나왔으니까 당시 일반 대학보다는 좀 더 그런 문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가져야 될 자세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본인이 사유를 해야겠죠. 무사유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고방식으로 가고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쉽진 않지만 본인이 반대 흐름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되고 그 한 명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숨어있던 여러 명들이 또 동조를 함으로써 분위기가 역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좀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희 대학 때는 뭐 다 끼고 다니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이제 뒤에 CD를 보면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하는 게 있어요. 강연하는 거 보면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마이클 샌델이 막 한 명씩 찍어갖고 질문을 하면 뭐 저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왜 날 찍지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 학생들은 정말 당당하게 자기 의견 표출하고 막 샌델이 쫑꾸도 좀 주거든요. 농담도 하고. 근데도 막 자기 생각 얘기하고 예, 막 토론하고 이런 문화에서 과연 누가 마오쩌둥을 신봉해가지고 메타작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참 역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요즘 좀 더 그런 문화가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렵죠. 요즘은 뭐 정치 때문에 가족들도 싸우고 뭐 다시는 안 본다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피디님이랑 저랑 거의 동년배지만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 정치 얘기하는 거랑도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극단적이고 아예 소통은 안 하고 한쪽이 한쪽을 지지한다면 그 사람을 이제 악마화하는. 맞아요. 저는 이게 정말 전체주의적 사고의 발로라고 보는데 쉽진 않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그게 그래서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불관용을 빼고는 모두 관용하자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려는 경향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앞에 말했던 그런 전체주의적 그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남과 대화하려고 하고 불편하더라도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어찌 보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내가 요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나의 지식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소통해보려고 하고 토론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떨까 하면서 저도 한번 더 다짐을 해봅니다.